안녕하세요. 매일 행정법 정령. 오늘 6월 25일. 자, 숙연하죠. 오늘같이 진짜 조금 마음속으로 숙연한 날. 하루, 1년에 하루 정도. 아니면 하루가 아니라 잠시라도 과거에 우리를 있게 한 그분들의 노고와 희생. 자, 그분들의 피와 땀. 우리가 한 번쯤은 감사하다고 생각 다들 하시니까 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6월 25일. 그래요. 좋은 날이자 기념해야 될 날이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날. 좋은 날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니까 잊지는 말아야죠. 좋은 날이라고 표현한 건 좀 그렇지만요. 자, 그러면 6월 25일 화요일 매일 행정법 실력 늘려 가셔야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난주 토요일날 있었던 지방직 구급 문제인데요. 개인적 공권. 요즘에 개인적 공권 이게 법무상 이익 있는 잘하는 논리로 나중에 소송까지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리 잘 하시고 잘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개인적 공권이 법률관계 내용으로서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죠. 행정상 법률관계 안에서도 내용이에요. 내용. 거기에 보면 공권, 공의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중에서도 공권은 원래 국가만이 갖고 있는 권리였는데 지금은 사회복지국가 점점 사인의 역할이 행정에서 중요시 되면서 원래 공권이라는 게 국가적 공권 요게 하나 있었고요. 본래적 의미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 와서는 개인적 공권. 자, 이런데 이런 공권은 똑같이 공법상의 이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야 당연히 공익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러면 개인적 공권은요? 개인적 공권은 공익 플러스 더불어 사익이 이렇게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더불어 또는 부수적으로. 이럴 때 사익은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야죠. 공법상 이익이니까 법률상 이익으로서 요거하고 또 구별하셔야죠. 반사적 이익하고 다르다. 그래서 약간 사회적, 경제적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면 당연히 공권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반사적 이익이었는데 그때 요 법률의 의미를 조금 더 넓혀서 그래서 보호 규범 이론이다 해갖고 근거, 법률, 관련 법률 그래서 관련 법률을 여기에 자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까지도 이렇게 늘리고요. 그 다음에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이런 거 두 개는 외우셔야죠. 안 되는 거 두 개, 되는 거 두 개. 환경권 같은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이 있지 않는 한 나오지 않는다. 안 된다. 근거로 쓸 수 없다. 다만 여러분 알 권리, 경쟁의 자유는 헌법 이거에서 직접 도출되는 공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규범의 범위를 점점 넓히니까 범상 이익을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공권이 확대되는 거죠. 이거 확대.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 공권의 한마디로 사익인데 사익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 공권은 단순히 공익만 있어도 안 되고 사익이 많이 있어도 안 돼요. 공익과 사익 더불어 있어야죠. 이럴 때 이 사익을 근거로 해서 법상 이익인데 이 법률의 근거를 저렇게 찾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우도 이제 법률의 성격이 재량 영역일 때도 그러니까 법률을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강행 규정을 의미를 옛날에는 이걸 기속 규정으로 좁게 이해했으나 지금은 재량 규정까지도 법률을 의미를 성질을 넓히는 거죠. 법률의 범위도 넓히고 법률의 성질 기속 규정에서 재량 규정까지. 그래서 재량 영역에서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재량이 0으로 수축했다. 0으로 수축, 그러니까 생명, 신체, 급박한 위험이 발생해서 국가가 반드시 의무를 국가 출동을 해야만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행정개입청구권 이렇게 얘기하죠. 행정개입청구권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재량형으로 수축한 경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행정개입청구권 하지만 이게 독일에서 논리로서 법률상 이익으로서 그 법률에 사익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익의 사익의 범위를 옛날에 기속 규정에서만 찾았는데 아무리 넓히면 뭐예요? 기속 규정이 별로 없는데 넓힌 걸 전제로 해서 기속 규정뿐만 아니라 재량 영역까지도 재량 규정까지도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 재량 행사청구인데 독일의 논리고 우리나라는 장래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이 없어요. 음행소송이라고 하죠. 의무 이행 소송이 이게 행정소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송의 종류에 없어요. 없으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로 보겠다, 열거로 보겠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바로 인정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뭐로 쓰냐면 이거를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행정개입청구권을 이걸 뭐로 쓰냐면 대부분 사전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대부분 뭐냐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으로 법상 위법하고 발생한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손해배상으로 간다. 배상으로 주로 해결을 해요.
우리나라는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에 근거한 거부, 처분성을 인정한 걸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해결을 하고 행정개입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용하지 사전에 음행소송 자체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설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제발 음행소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다 그 열거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에 의해서 신청해서 거부 나오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행정개입 청구는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영역에서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이제 판례를 좀 암기하셔야죠. 자, 개인적 공권에 대한 참여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1번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박. 이거 안, 박. 이거 분명히 구별하셔야죠. 안은 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것으로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니까 입증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에서는 대상 지역 내, 자, 토지 등의 소유자처럼 살고 계셔야죠. 그래야 환경 피해를 받는 거죠. 만약에 대상 지역 내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만, 그러면 거기에 살지 않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면 환경 피해를 받을 일이 없죠. 그분들은 제외예요. 밖에 있는 분들은 그렇다고 환경이 보고 연기가 거기서 딱 멈추나요? 그건 아니죠. 밖에 있는 분들은 수위난도를 넘고 왜? 이거 이전에 이후에 보니까 수위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를 직접 입증까지 한다면 그러면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 법률상 이익을 인정.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 인정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 등으로 인해서 종전과 지금에 비교하여 수위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매립 면허 처분으로 인해서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거 우려가 있는 것도 가능해요. 침해만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처분 등의 무효하기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맞는 지문이잖아요. 자, 볼게요. 2번 공무원 연금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 수급권, 자, 환경권, 사회보장 수급권 이것들은 법률이 없는 한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해서 형성이 필요하고 구체적 내용, 즉 수급 요건 등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확정된다. 옳은 지문. 3번 행정처분에 있어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 권리나 법상 보호되는 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러분 수익적 처분이 침입적 처분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누가 싸웁니까? 아무도 안 싸우죠.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이면 모를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네 번째 행정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지침에 불과하다. 아유, 행정계획의 종류가 계획의 종류가 기본계획이 있고요. 관리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기본계획은 단순한 지침의 마련에 불과하니까 구속력이 없다. 이건 많이 알고요. 관리계획은 이거는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그래서 얘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얘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뭐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이 나온 조문이죠. 따라서 다 행정계획이 모두 다 지침이다. 이래버리면 얘가 빠져서 안 되잖아요. 행정기관 내부 행동 지침에 불과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이반권자에게 도시계획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없다? 있다. 그래서 행정계획 확정 이후에 신청권 예외 2개, 국토계획 변경 신청권 사건, 그다음에 대상 지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의 위반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 사건 2개는 외우셔야죠. 4번이 옳지 않은 정답.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6월 25일 날 그래도 한 번쯤은 수견해지는 날이지만 그래도 오늘 빌미로 해서 우리가 존재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행정법도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십시오. 자,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수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